네, 법원 행정처장님 예. 질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처장님 요즘에 그 언론에 혹시 정치 개혁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나요, 요즘에요? 별로 등장하는 걸 못 보셨죠? 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은 어떤 개혁이 등장합니까? 검찰 개혁, 사법 개혁, 뭐 법원 개혁에 대한 용어가 등장을 하죠. 우리 이제 한국 사회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87년 체제, 이제 87년 헌법이 등장하면서 그 이전에 이제 권위주의 정부와 이제 민주정부가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민주정부 들어서면서 수많은 요구들이 등장하죠. 정치 개혁을 해야 된다. 그에 발맞춰서 권력기관 개혁들이 이루어집니다. 국정원 개혁도 이루어지고 경찰 개혁도 이루어지고 또 지방자치가 실시가 되면서 지방 행정 권력도 교체가 되고 또 개혁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 시점에 보면 그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제도에 대한 안정화라든가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바라보는 조직이 지금 딱 두 개, 크게 봤을 때는 두 개인 것 같습니다. 하나가 이제 검찰이고 하나가 또 사법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저의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 저는 이제 모든 조직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변화해야 된다. 그것이 저의 어떤 일관된 생각인데, 사법부를 저는 이제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접근해보고 싶습니다.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가장 민주주의 원리가 하나가 뭐냐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삼권 분립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가 뭐냐면 선출 권력에 대해서는 수직적 책임성, 선거를 통해서 책임을 묻게 되고요. 입법, 사법, 행정부라고 하는 삼권 분립을 통해서 수평적 책임성을 묻는 것이 민주주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 또 삼권 분립의 이제 원리라고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사법부가 이 삼권 분립의 원리에 맞춰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비춰봤을 때 선거로 선출되지 않기 때문에 수직적 책임성에 대해서는 이제 결여가 돼 있다. 그런데 이제 수평적 책임성이라고 했을 때,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했을 때 이 권한에 대한 어떤 집중도라든가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냐, 사법부가 그냥 외딴 섬으로 이루어져서 누구도 견제받지 않는 곳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바라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사법부가 좀 떨어져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데, 민주주의 원리에 비춰봤을 때 사법부는 어떤 위치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우선 지금 존경하는 박성준 위원님, 저한테 이제 처음 현안 질의를 해주셔서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저희 최근 몇 년 동안의 사법 개혁에 관해서 얘기가 많았었고요. 그런 개혁을 필요로 하는 원인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몇 가지 원인들을 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이 사법부의 폐쇄성, 폐쇄적인 사법부.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이 견제와 균형이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하나로서는 국민들의 참여와 감시가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또 권력기관 간에서도 제도로만 있는 것들이 조금 더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과 헌법이 왜 만들어졌냐면 국가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과 헌법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사법부 같은 경우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기관인데 막대한 권력을 갖고 있죠. 근데 이 적용과 해석을 자의적으로 했을 경우에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훼손할 수 있는 부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등장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원이 판결을 통해서 독자적인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을 오늘날 사법의 정치화라는 용어를 씁니다. 들어보셨죠? 예. 이 사법의 정치화 사례는 제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몇 가지가 있는데, 양승태 대법원 체제에서 이루어졌던 사법의 정치화 현상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 논의는 제가 지금 좀 시간이 부족해서 나중에 좀 더 두 번째 질문에 하도록 하겠고요. 이 사법의 정치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미국의 민주주의도 그렇고요, 헌법학자라든가 정치학자들이 가장 크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법의 정치화 문제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법에 의한 지배인데 이 사법의 정치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법관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통치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걸 영어로 얘기하면 주리스토크라시라고 하는 용어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가 지금 헌법학자도 그렇고 정치학자도 가장 큰 고민인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도 그렇고 사법부 내에서도 이걸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외부적 통제라고 할 수 있는 입법부에서도 제도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87년 민주화 체제 이후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이 사법의 정치화 현상들이 이미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대법원 안에서 사법부 내에서도 만들어지고 입법부에서는 그것을 보완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예, 사법의 정치화는 비단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외국에서도 근래에 이 점이 많이 부각이 되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사법의 정치화는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이제 사법부 자체 내부적으로 판결을 통한 어떤 중요한 정치적 결정 이런 것이 판결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러는 가운데서 사법부가 사실상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위험 요소를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정치 외교적으로 해결돼야 할 것들이 사법부로 또 분쟁 형태로 분쟁 네네. 사건 형태로 들어옴으로써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법부가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그 경우에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이 승복을 전체적으로 하지 않는 이런 측면이 있어서 이 사법의 정치화 또는 아무리 이 공정한 판결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결론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측에서는 이게 자의적 판결이라고 또 비난을 하게 되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정치권에서는 사법의 정치화를 얘기하고 사법부에서는 결국 그런 걸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사법부가 불신받게 되는 계기가 되고 해서 이 문제는 저희도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각층에서 좀 심각하게 앞으로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에서의 이제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지금 오늘날 현상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부에 대한 자성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사법부의 정치화 현상도 분명히 있는 건데 사법부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부분의 보호막을 통해서 오히려 사법부의 정치 법관들이 정치화되는 현상도 있다. 그것이 오히려 사법 만행을 일으키고 사법의 어떤 왜곡화 현상들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대를 형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시점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내지 않는다고 하면은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이 과거의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같이 고민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동감합니다.